맑아진 파란 하늘에 노란 개나리, 핑크빛 벚꽃잎이 향연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 위생수칙 지키셔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방구동 소리샘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샘의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새로운 반가운 소리샘 회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인데 너무 좋은 장소에서 이래 우리 방구동을 새 소식을 전하는데 참석해 너무 기쁘고요. 방구일동 주민께서는 지금 코로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래 우리가 행복한 건강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처음으로 참석해서 아직까지 별 두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방구동 마을 방송 소리샘을 영원히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방송 2기에 참석한 김술란입니다. 앞으로 소리샘이 무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는 방구동 게시판에서 방구일동의 4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방구동 역사 중에서도 방구동 유적에 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첫 코너인 방구동 게시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구일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동 소식을 전하는 소리샘의 박지혜, 김술란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안내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 4월 1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방구일동의 사전투표 장소는 방구동 새마을금고 2층 문화센터입니다. 방구동 새마을금고 본점 2층 문화센터입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권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또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접종 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고요.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동물 등록을 실시한 개로 동행정복지센터별로 순위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방구일동은 4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이며 방구일동 해당 일시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다른 동 접종일에 접종 가능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방구일동 게시판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꼭 좀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약속과 모임 외출 등은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나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통통 방구일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방구동의 역사 유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소리샘에서는 방구동 유적을 복원하여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놓은 방구동 역사문화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방구동 역사공원에 오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방구동 토성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한라그랜드의 자리입니다. 한라그랜드 아파트부터 여기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자리까지 방구동 토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호 건물지가 나왔던 곳이고 3번이 이제 목책에 발견이 되었던 곳입니다. 목책열이 3번 이렇게 보라색으로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망루가 발견이 되었고 5번 여기서 우물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성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목책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1년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한 이 방구동 토성은 통일신라 시대 또는 고려 초에 축성이 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한라그랜드 아파트에서 구릉의 남서쪽인 사면부를 따라서 울산 외성과 학성산으로 이어집니다. 성벽은 내해벽에 기단을 2, 3단으로 평평하게 흙을 쌓은 후에 흙을 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흙을 사용하여서 성을 쌓은 토성이지만 한 축층이 유실될 것을 대비하여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을 넣어서 유실을 막고 석축을 기단으로 조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유물의 고울성에 토성 하부 구조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물은 채성의 판축측에서 중간중간 사이에서 어골문 기와편과 토성 주변에서는 청자와 기와 조각 등이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성은 해상과 연결되는 입지 환경에서 조성된 성곽이라는 점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목책 시설의 기능을 고려 시대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일대가 울산 지역의 중심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유적은 방구동 유적입니다. 방구동 유적은 편한 세상 아파트 부지에 2007년에 발굴이 시작되어서 발견된 유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방구동 역사공원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방구동 유적에서 발견된 목책을 지금 역사공원에다가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것인데요. 목책은 토성이나 석성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긴 한데 방구동의 목책 시설은 구조의 견고함과 구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유지를 염두에 둔 성곽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된 목책은 아파트의 남동쪽 동청강과 지금 인접해 있으며 울산 외성 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조사된 전체 길이는 220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방구동 유적에서는 발견된 출토 유물로는 기와와 토기, 철기 그리고 석기류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기와의 형태로 봤을 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발견이 되었고 토기는 생활유물로 생활토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로는 청자와 백자 등이 모두 발견이 되었고 철기류도 다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유적은 방구동 유적의 1호 건물지입니다. 1호 건물지가 또 특별한 점은 울산항을 바라보고 있는 구릉의 바위에 축조된 독특한 형태의 건물지라고 합니다. 건물지의 규모는 기둥의 초석 시설을 한 자연 안반을 중심으로 남북 길이가 35.4m 정도의 건물지입니다. 건물지 가운데 있는 이 자연 안반을 정교하게 가공하여서 초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 안반을 가지고 기초가 되는 기둥 시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 자리는 구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6개의 기둥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건물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건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고식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가 되었으며 또한 이제 이 고식 연화문 수막새가 황룡사나 분황사 등 경주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 수막새와 참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지는 방구동 유적의 입지와 바위의 독특한 형태 그리고 연화문 수막새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거 형식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건물지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방구동 이 편한 세상 뒤편에 방구동 유적을 복원해 놓은 공원이 있었네요. 이 공원에 혹시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종종 가고 있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다녀왔는데 혹시 또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솔직히 처음입니다. 네. 네, 요 며칠 전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 편한 세상 뒤쪽에 이렇게 방구동 유적을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그런 역사문화공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몰랐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구동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조선 초 병명성이 축조되기 전까지도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경주와 가까워서 신라 왕경의 외황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신라의 성곽과 항구 시설이 모두 나타나는 이 방구동 묘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동 토성의 위치를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구동 토성은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방구동 토성. 토성은 좀 생소할 네,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방구동 토성은 이제 그 한라그랜드부터 이 편한 세상을 이어서 울산 외성과 학성산까지 이어지는 이제 토성, 흙으로 만든 성인데요. 이제 토성이라 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겠다라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축조되었는지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까요? 요 토성이 이제 겹겹이 층을 쌓아서 축조된 성이었습니다. 겹겹이 층을 쌓아서 하는데 토성이라 하면 그냥 흙만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돌도 조금 섞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입니다. 또한 또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 흙들 사이에서는 어골문 기와가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뽑아왔는데 이 사진이 지금은 흑백이긴 한데 나중에 칼라 사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사진을 뽑아왔는데 이 사진이 지금은 흑백이긴 한데 나중에 칼라 사진 들어갈 겁니다. 요 중에서 혹시 어골문 기와는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겠어요? 어골문 기와가 무엇일까요? 우리 방구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방구동 토성의 이 판축층 사이에서 어골문 기와 편이 났습니다. 기와라 그런 거죠? 예, 기억. 네, 요게 근데 이거는 다 다른 곳의 유적의 유물을 다 제가 뽑아온 거긴 한데 어골문 문양이 무엇일까? 한번 어골문 한번 추측이 혹시 가능할까요? 한자어입니다. 어골문. 골. 골지가 들어갔으니까. 골지니까 그죠? 네. 이거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아니면 요거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주셨는데, 네. 어골이 물고기. 고기?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고기뼈입니다. 고기뼈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긴 이 문양을 저희 고고학에서는 어골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어골문 문양입니다. 이게 어골문이고요. 네, 보시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문양은 격자문입니다. 격자, 말 그대로 격자고요. 밑에 있는 요것은 집선문, 선이 집합적으로 있다 해서 집선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깨비처럼 생겼죠. 귀면화라 해서 네, 귀면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골문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토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06년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방구동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동 유적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를 조사해보니 여기서 발굴이 된 유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건물지뿐만 아니라 유구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때 목책시설과 방구동 토성의 일부와 그리고 건물지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목책시설이 나옵니다. 목책시설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목책시설이요? 목책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방구동에도 저도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 사실상 방구 지역이 이제 원래 통일신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수도의 요충지였어요. 네. 그래서 무역항이 이제 예를 들어 아라비아라 할 때도 이제 아라비아도 일본도 모든 무역항이 이제 우리 방구동으로 들어오니까 그 관련된 그 목책으로 그 이제 씌어서 지금 보면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항구의 역할로서
그 이제 갈림길에서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방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책 시설이 강과 바다와 가까운 입지를 하면서 방어 시설도 하고 또한 항구의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입지에 있는 이제 목책 시설의 구조가 그 이제 보통 목책 시설이라고 하면 그 구조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방구동에서 발견이 된 목책 시설은 구조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구름을 감싸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방구동 유적에서는 삼국시대의 건물지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딱 한 동의 건물지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지가 참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혹시 보시기에 이 건물지 참 이게 좀 특이하다 싶었던 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건물지가 일단 사진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네. 이 건물지를 보시고 이 건물지는 좀 이러한 점이 좀 특이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 본 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건물지라 하면 보통 이렇게 큰 자연석을 함께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아주 큽니다. 이 큰 자연석을 자연석을 그대로 두고 이 위에 건물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방구동 유적에서 발견된 1호 건물지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게 위에서 찍은 정경 사진이거든요. 이 정경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둥 자리가 6개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기둥을 세워뒀던 곳이고 이게 초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초석 시설을 마련한 것도 신기하고 이 자연 안반에 긴 네모형의 구덩이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특별한 그런 건물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특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특이한 유물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바로 연화문 수막새입니다. 이 연화문 수막새가 또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바로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연화문 수막새와 아주 흡사한 모양의 수막새가 발견이 되었다는 점이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방구동에서 출토된 이 기와가 황룡사, 분항사, 안압지, 이밤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진에는 단판 연화문만 있긴 한데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호) 건물지가 참 특이한 점이 많았죠. 1호 건물지가 그 자연 안반 위에다가 쌓은 점도 특이했고 또 이러한 연화문 수막새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이곳이 단순한 그런 건물지의 역할보다도 또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건물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방구동에는 참 특별한 역사, 문화,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원에서, 이 작은 유적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의 방구동의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녀와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녀와 보시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었나요? 방금 이제 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방금 참 수박 그닥이시고 방구 일동이 상당히 참 옛날에 요충지였구나. 네. 기름진 땅이고 참 좋은 일의 이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요. 네. 앞으로도 더 잘 이래 연구를 해서 좀 공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역사 유적 공원이 사실은 조금은 안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이제 또 통장님께서도 또 모르셨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또 이렇게
보고 역사유적공원이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그동안 한 40년 넘어서 이런 역사 있는지 잘 몰랐지만 사실 이 편세상 공사를 해갖고 이게 유적지가 나왔다 하는 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2주 전에 의원이 이 편세상 안에 다녀. 가서 보니까 유적지 설명서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동네고 또 선비들도 많이 나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방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소리샘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처럼 방구동이 요충지가 되기도 하고 선비들께서 많이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공원이 조금만 더 유명해졌으면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구동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청취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구동 마을 라디오 소리샘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반갑습니다.